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이민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공 재학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과과정과 이를 교내에 확산하기 위해서 함께 추진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의 순서는 저희 대학의 전교생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체계, 이를 바탕으로 그간 운영해온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과정, 또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함께 시행했던 전교생 대상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사례, 마지막으로 향후 비전공자 혹은 전교생을 위한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대학에서 구축한 전교생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체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 중앙대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 혹은 전공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는 융합전공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본인들의 전문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으로는 전교생 대상으로 현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절차적 사고 기반의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활용을 연계한 ICT 협업 역량을 갖추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 대상으로 4단계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ICT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입학 전 교육에서 시작을 해서 컴퓨팅 사고와 절차적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비전공 신입생 대상의 필수 교양 과정,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소프트웨어 심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핵심 교양 과정, 또 각 단과 대학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과목을 신설 혹은 개편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체계를 통해 비전공 학생들이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과목에 노출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심화 학습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나 혹은 복수 전공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 역할을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과정을 마중물 삼아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의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높이는 목표로 계속해서 이 체계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저희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과정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체계에 따라 보시는 표와 같이 예비 신입생이 입학 전에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과 필수 교양 과정을 미리 이수하는 오프라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생도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오프라인 과목의 경우 17년에는 40명 규모 3개 분반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19년에는 13개 분반이 운영될 만큼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월 중순에 오프라인 과정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입학전 교육에서의 오프라인 과목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학 후 공학 계열을 제외한 전체 1학년은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기초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파이썬 코딩, 앱 개발, 데이터 분석, 또 인공지능의 주제별로 심화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전공 기초 교과목은 지금 발표 자료에는 따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대학 내 약 11개 단과 대학의 학과 니즈에 따라서 관련 프로그래밍 과정이나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한 과목을 신설하기도 하고, 대개는 기존 과목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로 문제 해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 과목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쪽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앞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과정은
컴퓨팅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 즉 컴퓨팅 사고를 시작으로 파이썬 등의 텍스트 프로그래밍으로 심화하고 이를 다양한 주제의 응용 프로젝트로 다뤄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자동화하는 과정이고요. 따라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설계할 때부터 학습자 간 프로그래밍을 포함해서 컴퓨팅 수업에 대해서 수용력이나 효능감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 규모의 분반을 교수가 직접 지도하면서 학생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전공별 혹은 그 분반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매년 4천여 명의 신입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요. 연간 약 100개의 분반이 개설이 되고 이 방향은 16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표에는 이 계열별로 학습자 피드백과 특성에 따라서 요 기초교양 과목에 주로 적용되는 주제 또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저희 교수진의 강의 운영 경험과 또 기존 이수자 대상으로 시행했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비전공자의 계열별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외에도 다이어그램 기반 알고리즘 이라든가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같은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해당 계열에 정해진 커리큘럼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 교수가 분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심화교육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과목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4명과 강사 9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목의 코어 컨텐츠를 표준화하고 동시에 학문 단위별 특징에 맞게 실습 컨텐츠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를 축적해서 워크북 형태의 교재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 간의 프로그래밍 언어, 또 교수법, 또 학생 평가 방법 등 다양한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평가해서 강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또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차년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었는데요. 그 향후에 소프트웨어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한 후에 향후 소프트웨어 학습을 하겠는가,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과 대학마다 선호하는 학습 유형이나 주제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럼에도 프로그래밍을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고 여전히 소프트웨어 활용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제별로 보자면 인공지능, 디지털 컨텐츠, 데이터, 핀텍 이런 것에 선호도가 좀 높았는데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단과대학별로는 조금씩 선택하는 주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전교생 설문조사 혹은 분반별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분반별 수업 내용에 반영하거나 혹은 신규 과목을 개설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양교육인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의 경우 많은 분반이 많은 수의 교수진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열별로 혹은 분반별 학습자 특성에 따라 커리큘럼을 달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분반별로 파생되는 교환이 많아지고 또 과목의 목표 자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차가 갈수록 강의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도구나 실습 주제가 다양해도
우리 과목의 기초 공통교양의 과목 목표에 근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화, 또 생각과 동작을 절차화하는 훈련, 또 이를 자동화하는 코딩 작업, 또 실제 어떤 미션을 문제 해석부터 해결해보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를 약 2회의 사이클을 통해서 심화하는 방식으로 나선형 방식을 적용하여 코어 프레임워크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커리큘럼의 코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주차별 주제를 제시를 하고 교원이 파악한 분반별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도구나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전교생들의 소프트웨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진 편이지만 처음 시작했던 16년에는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적 저항이 매우 컸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 과목인 만큼 강의 중에 학습자를 밀착 지원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과 또 대회 등을 통해서 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과목에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계열이나 분반 특성과는 또 무관하게 대부분 분반 내 학습자 간 격차가 꽤 큰 편입니다. 해서 전공학부의 고학년 재학생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질문에 대해서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지원한다면 아무래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참여도도 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목표로 기대를 갖고 시행한 프로그램이 다빈치 소프트웨어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업 참여도가 상승하였고 또 소프트웨어 전공 멘토들도, 그러니까 저희 전공 학부생들이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비전공자 혹은 일반인 혹은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결국 소프트웨어 전공자나 타전공자 간에 이 소프트웨어 분야 협업이 필요할 때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 이렇게 미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16년에 역시 13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해가 갈수록 저희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 요 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자들이 다시 자기 후배들에게 이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역시 안타깝게도 급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2학기 때 온라인 멘토링으로 17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회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나 해코톤을 통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이걸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특히 소프트웨어 학부 교수님이나 혹은 외부 사회 인사들로부터 자기 작품을 평가받는 기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다빈치 소프트웨어 공모전입니다. 이 대회는 비전공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주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구현까지 해야 하고요. 이 작품 발표를 통해서 다른 팀들이 발표하는 걸 함께 보는 것인데요. 이 공유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능성이나 자신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얻고 성장하는 대회로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과목을 학습한 학습자 대상의 이제 대회 작품들로 그 대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심화학습이나 다전공으로 진행한 비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참여 단과대학도 확대되고 작품의 수준도 매우 상승했습니다. 또 이 대회 기간 동안 다빈치 멘토링 프로그램 앞에서 소개드린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소프트웨어 전공학부 학생들이 각 팀의 멘토로 참여합니다. 이 멘토들은 코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뭔가 이제 막힌 구석을 뚫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수업에서는 조금 얻기 어려운 매우 이렇게 집중된 형태의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멘토나 멘티들 모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 열기를 느끼면서 이 비전공 학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모전 혹은 해커톤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를 이제 얻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 전파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움이 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회를 이제 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단순히 경연의 성격에서 이제 이 빠르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AI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멘토와 멘티를 넘어서 한 팀을 이루도록 실질적인 해커톤 형태로 방식을 좀 진화시켜 나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5년 동안 거의 매해 혹은 한 2년은 매 학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공자 대상 이런 그 메이킹 대회를 전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비전공자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다빈치 소프트웨어 메이커 페스티벌이라는 대회로 처음 시작을 하였고요. 이 대회는 말 그대로 중심대학 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 강좌를 우선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무박 2일 해커톤을 저희 교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제가 미리 공지되고 또 팀이 미리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비전공자들이 현장에 와서 바로 작품을 개발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은 사실은 부여한다고 보시는 편이 맞겠고요. 다만 이제 이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특강이나 또 산업 현장의 멘토분들을 모셔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멘토링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제를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개발 멘토링에 지원을 받아서 새로 작품을 개발하고도 이제 입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지금 결과를 이렇게 장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019년에도 진행을 하였는데 잠깐 영상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대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곧 다시 참가팀이나 멘토 또 심사진들의 이 열기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대회가 재개되기를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희 대학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교양 과목을 마중물 삼아서 심화학습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전공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험을 얻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고요. 실제로 아래 표와 같이 심화 교양 교과 과정까지 다 이수한 후에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하고 대외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비전공자를 위한 즉 보편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공 대학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로 소통할 수 있고 자기 분야의 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역량 등을 배양하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 알고리즘, 코딩을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석하거나 AI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나 AI 활용을 하기에 앞서 실제로는 수학적, 논리적, 절차적, 또 여전히 컴퓨팅 사고 관련한 선행학습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 어느 기준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2018년 초중고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긴 했으나 실제로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수포자와 비슷하게 코포자를 유발하는 어렵기만 한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제 더 계속해서 확장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이 계속 구축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수용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이 기초교양 과목을 소규모 분반으로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 효율화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한 가지 또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교양 과목이 필수로 학생들에게 컴퓨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이 필수 교양 과목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 학습자의 태도나 이제 참여도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기초 교과목을 강화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필수일 것인가 선택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필수 과정으로 확정을 할 것인지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을 제공을 하고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행학습의 이 선의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강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체계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제 최근에 AI까지 포함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대학에서 이와 같은 협업이나 융합의 경험을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진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의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 중심보다는 교과 과정이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전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체계와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